두 번째, 경제 비관론, 회복 신호가 안 보인다. 미국 경제는 고용과 소비 지표에서 일견 견조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불안이 가득하다. 고금리 장기화, 제조업 경쟁력 약화, 심화되는 재정 적자와 부채 위기로 경제 체력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이먼의 비관론, 그러나 그의 은행은 더 잘 나간다. JP 모건 체이스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일관되게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골드만삭스와 JP 모건의 경제 분석이 대체로 상반된 이유도 여기에 있는 듯하다. 그는 미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꾸준히 경고해 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경고와는 달리 JP 모건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다이먼이 지난 20년 동안 투자자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과 공개 발언을 살펴보면 그의 위기 경고 빈도는 점차 증가했고 동시에 JP 모건의 성과는 경쟁사들을 앞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순적 현상의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아무리 JP 모건이 크고 강력하다 해도 금융회사는 본질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금융의 역사 자체가 흥망성쇠의 반복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JP 모건 체이스는 더 커지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며 미국 경제에서 점점 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이먼은 상황이 얼마나 약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의 흔들림,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의 이중 타격 가능성 등 거의 모든 공식 석상에서 암울한 경고를 빠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호실적을 내며 업계 정상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JP 모건은 동종업계에서 가장 많은 지점수, 예금 규모, 온라인 사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신용카드와 소기업 금융에서도 선두를 지키고 있다. 트레이딩과 투자은행 부문 역시 업계 최고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JP 모건의 글로벌 결제망을 통해 하루 10조 달러 이상이 움직인다. 다이먼은 2006년 CEO에 취임했다. 그의 첫 10년은 미국 주택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파산한 경쟁사 베어스타운스와 워싱턴 뮤추얼 인수 등 위기 대응의 시기였다. 이후에 모기지 위기의 법적 여파가 정리되자 그는 새로운 위험 신호를 보기 시작했다. 2015년 4월 투자자 서한에서 그는 또 다른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 부채 시장의 불안정성을 경고 사격이라고 표현했다. 이 시점 이후로 그는 경기 침체, 시장 붕괴, 재정 적자 급증 등 다양한 리스크를 반복적으로 경고해왔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 JP 모건은 경쟁사들을 압도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연간 순이익 2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JP 모건은 이후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7차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그가 CEO를 맡은 첫 10년간 기록의 2배가 넘는 성과였다. 너무 낙관적이면 바보처럼 보인다. 이 시기 동안 투자자들은 JP 모건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입했다. 은행업이라고는 전통적이고 지루한 산업 속에서도 JP 모건만큼은 성장 기업이라는 비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현재 JP 모건은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상장 금융사다. JP 모건은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AI를 포함해 연간 180억 달러를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다이먼은 늘 경제와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대해 걱정하는 듯 보이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 실업률은 낮고 소비 지출도 예상보다 탄탄해 JP 모건은 사상 최대 이익을 이어가고 있다.
2022년 다이먼은 한 투자자 행사에서 지금은 꽤 맑은 날씨고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며 모두가 연준이 이 상황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 멀리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듬해 실적 발표에서도 그는 지금은 수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이먼의 경고를 듣고 보수적 포트폴리오를 운용한 투자자들은 수십 년 만에 최고의 S&P 500 2년 연속 강세장을 놓쳤을 것이다. 다이먼의 비관적 발언과 은행의 호실적 간의 간극은 흥미로운 모순으로 평가된다. 이는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일이 잘못되면 내가 경고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아무 일도 없으면 그래도 우리 은행은 잘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일종의 윈윈 내러티브일 수도 있다. 은행가들은 지나친 낙관보다 신중함이 현명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시티그룹 전 CEO 찰스 프린스는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붕괴 직전 음악이 울리는 한 우리는 계속 춤을 춰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큰 비판을 받았다. 그는 훗날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평은 은행과 개인 평판 모두의 타격이 크다. 반면에 너무 신중했다는 평은 오히려 사려 깊은 은행가처럼 보이게 한다고 해고했다. 결국 다이먼이 늘 비관적인 이유는 금융은 본질적으로 취약한 사업이라는 점에 있다. 금융은 흥망이 한순간에 바뀌는 산업이며 대출 희수 불능 같은 하방 리스크에 항상 민감할 수밖에 없다. 좋은 은행가는 햇볕이 쨍쨍할 때도 우산을 든다는 말이 있듯 다이먼은 언제나 다음 위험을 예의주시하며 무슨 일이 잘못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러나 다이먼을 오래 지켜본 이들은 또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그의 비관적 탐론은 경영진이 미래 위험에 대비하도록 긴장감을 유지하게 만드는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리스크가 발생하든 아니든 조직 문화를 마치 전시 상황처럼 긴장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금융사의 묘지와 JP모건, 다이먼의 비관적 발언은 X가 반드시 일어난다기보다는 X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 실제로 JP모건은 2023년 금리 급등기에 경쟁사들보다 훨씬 잘 대비된 상태였다. 저금리 장기 채권에 묶여 손실을 본 다른 은행들과 달리 JP모건의 피해는 제한적이었다. 다이먼은 수년 전부터 10년물 국채 금리가 5%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당시 금리가 1%였던 상황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4%대 초중반 금리를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그의 경고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그의 비관적인 태도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금융산업 본질을 드러내는 통찰이라고 볼 수가 있다. 금융은 아무리 규모가 크고 성공적이라고 해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산업이다. 탐욕과 자만으로 몰락한 사례는 그동안 무수하다. 베어스 스턴스, 워싱턴 뮤추얼, 퍼스트 리퍼블릭 등 한때 잘나가던 금융사들도 결국 JP모건에 인수되며 금융사의 묘지에 이름을 올렸다. 다이먼은 한 행사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지난 10년 동안 JP모건은 연 17% 이상의 수익률을 낸 거의 유일한 금융회사였다. 하지만 그전 10년에는 많은 금융회사가 17% 이상 수익을 냈었다. 그리고 그 회사들 대부분은 파산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주요 금융회사는 한 번쯤은 거의 무너질 뻔했다. 회사는 그만큼 거칠다. 이 발언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곱씹어야 할 경고라고 생각한다.